그래, 내가 너를 돌출입으로 낳아줬으니까 돌출입은 내가 AS 해준다. 엄마가 나가고 나니까 다시 몰래 들어와요. 그러더니 원장님, 저 광대뼈 수술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엄마가 간호를 해주시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또는 다음날 광대뼈 수술까지 엄마 말 안 듣고 한 거를 엄마가 알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엄마 몰래 하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도 속일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돌출입 수술만 할 줄 아세요? 다른 수술은 안 하세요? 이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눈밑지방 수술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눈밑지방 재배치보다 훨씬 많이 하는 광대뼈 사각턱 수술 중에 이제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돌출입 수술은 이제 얼굴뼈 수술 중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고, 광대뼈 사각턱 수술은 이제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는 수술이어야 하고, 이제 그게 맞죠. 얼굴 윤곽을 예쁘게 만드는데 나는 돌출입 수술밖에 못한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흥미로운 자료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수술을 뭐뭐 했을까요? 광대뼈 사각턱의 라인이 달라졌고요. 입이 튀어나온 것도 달라졌고, 턱 끝의 위치와 길이도 좀 달라졌죠. 한 번에 수술 다 했는데요. 수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간 기업 비밀인데, 상악 돌출입 수술. 위에 있는 돌출입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같은 절개선으로 광대뼈 양쪽 다 수술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악 돌출입 수술을 합니다. 하악을 넣고, 그 다음에 턱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각턱으로 갑니다. 사각턱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턱끝 수술을 제일 마지막에 해서 완성을 시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광대뼈 수술, 그러니까 돌출입 수술과 흔히 동반되는 수술 중에 광대뼈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광대뼈 수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광대뼈 수술을 하면 뭔가 잘못된다는 괴담이 굉장히 많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괴담 중에 제일 포인트가 볼살이 처진다는 거예요. 광대를 넣으면 볼살은 반드시 처진다. 그런 걱정을 유발시키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냥 입안으로 절개하고 귀 앞에만 째서 광대뼈 수술하면 100% 볼살이 처지니까 두피를 절개하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 두피를 절개해서 이렇게 인디안 플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인디안이 이제 두피 가죽 벗기는 그런 적장의 두피를 벗기 이런 거에서 유래한 인디안 플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만큼 째고 이걸 뒤집어서 보면서 수술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두피를 절개한다? 내가 만약에 우리 딸이 광대가 나왔는데 광대뼈 넣으려고 여기를 이만큼 절개해서 전 수술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안 해도 수많은 환자들을 제가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런 괴담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늘어지지 않게, 볼살이 처지지 않게 하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두피를 절개하고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입안을 통해서 절골을 하고 귀 앞에 절개선을 넣어서 절골을 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볼살이 처지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 볼살 처지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환자도 사실은 오히려 수술 전에는 자료 사진 보시면 볼살이 꺼져 있었죠, 오히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볼살이 늘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볼살이 약간 채워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여기 있던 볼살이 이 지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쏙 들어갔던 볼살이 마치 풍선 효과처럼 얘가 들어가니까, 45도 광대가 들어가니까 볼살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고저차, 얘는 튀어나와 있고 볼은 꺼졌던 부분이 고저차가 더 완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볼이 오히려 채워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들어갔던 게 좀 더 통통해질 수는 있어도 이 밑으로 처지지는 않게 제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처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런 수술법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옆으로 퍼진 거를 옆광대라고 하죠. 옆광대. 그래서 옆광대를 넣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 많고요, 환자들이.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45도 부근에서, 저 환자도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도 보면 45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광대뼈 옆에서 45도에서 보이는 모양, 0도, 90도라 그러면 이제 45도. 이 방향으로 광대뼈가 안으로 들어가 줘야
옆에서 봤을 때 45도에서 봤을 때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모양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입안을 통해서 광대뼈의 체부를 절골을 하고, 그다음에 귀 앞에 구레나룻이라고 그래요. 구레나룻 요 털, 귀 앞에 있는 털을 통해서 절개를 조금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이 광대뼈의 뒷부분, arch라고 그러는데요. 관골궁의 뒷부분을 절골을 해서 이 광대뼈의 이 관골궁이 연결돼 있던 거를 관골궁의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 체부도 같이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게 되는 거죠. 광대뼈 자체를 안으로 밀어 넣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뼈를 깎는다는 표현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광대뼈를 깎으려면 여기 있는 살을 다 떼어야겠죠. 살을 다 들고 막 감자칼로 깎듯이 깎는다고 생각하면 떼어냈던 그 연부 조직이 붙을 때 제자리에 붙지 않고 찍 늘어져서 붙게 됩니다. 그때 진짜 볼처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대뼈 수술이 볼처짐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건 수술을 잘했을 때 그런 거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식하게 여기 있는 살을 다 발겨서 떼고 여기를 막 갈아내고 다시 살을 덮으면 아마 그건 10중 8구 그 자리에 붙지 않고 밑으로 쳐져서 볼살이 늘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제한된 박리, 절골을 해야 될 부분만 조금 박리를 하는 거지, 이 광대뼈에 붙어 있는 메인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골막이고 그걸 유지인대라고 합니다. retaining ligament라고 그러는데요. 이 살을 이렇게 당기면 광대에서 안 뜯어지잖아요. 그 붙어 있는 부분을 이 광대뼈에서 박리를 안 하는 거죠. 광대뼈에서 박리를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 톱이 들어가야 될 부분만 박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길을 낸다는 뜻인데요. 길을 내서 앞, 뒤를 따로따로 절골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한된 박리 및 유지인대의 보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이동을 할 때 사실은 이동을 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살짝 위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쪽, 뒤쪽으로 이동시키는데 그와 동시에 이 광대뼈의 체부 전체를 살짝 위쪽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 늘어지려고 했던 이 연부 조직도 살짝 들려서 팽팽해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보통 제 경험으로는 평균 4mm 정도는 항상 광대뼈가 들어가면서 약간 위쪽으로 올려서 고정을 하는 그 상방 이동을 일부 할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광대뼈의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위쪽으로 올려서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게 매력적인 광대뼈로 만들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게 2번입니다. 세 번째는 단단한 고정입니다. 박리하지 않고 앞부분, 뒷부분 따로 절골해서 안으로 위로 잘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고정 안 하면 다시 밑으로 처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지지 않도록 이 뼈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보통 앞에만 고정하시는 분도 있고 앞에, 뒤에를 둘 다 고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심지어 3군데를 고정합니다. 3포인트. 그래서 앞에 2개, 뒤쪽에 하나 고정해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도 못하게. 위쪽으로 하나 더 고정하지 않으면 밑에만 이렇게 2개 고정하면 삼각형처럼 생겼으니까요. 세모꼴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1개, 2개, 3개, 체부에 2개, 그다음에 관골궁 뒤쪽에 1개, 이렇게 해서 핀을 총 3개를 써서 단단히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학회에서 발표할 이야기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해부학적인 구조도 알아야지 이해가 가는 그런 건데, 굳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광대뼈 수술이 워낙 괴담이 많으니까 이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연구를 해서 오세요. 뭐 광대뼈의 해부학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괴담을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뭐가 어떻기 때문에 볼이 처진다, 입안으로 하면 100% 처진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거 읽다 보면 자꾸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 중에는 이제 팩트가 아닌 것도 있는데 엄청 디테일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라든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이제 하는데 광대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빠르면 한 40분, 한 50분, 늦어도 1시간 내에는 광대뼈 수술이 양쪽이 다 이루어지고 많이 붓는 수술이 아니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광대뼈 수술은 특히 이
돌출입 수술과 궁합이 잘 맞는 수술입니다. 상악 돌출입 수술하는 절개선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어딜 짤 필요도 없고요. 입안에서는 얼굴의 아래 3분의 1의 부피가 줄어드는 돌출입 수술과 그다음에 중안면부 가운데 3분의 1의 부피가 같이 줄어드는 광대뼈 수술이 두 가지가 같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작아지니까 궁합이 잘 맞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광대뼈 수술의 붓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떤 환자가 자기가 직장을 좀 다녀서 모은 돈도 있는데 엄마를 모시고 와서 엄마가 돌출입 수술 비용도 내주고 그래 내가 너를 돌출입으로 낳아줬으니까 돌출입은 내가 AS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엄마가 수술비를 내주시는데 엄마가 나가고 나니까 다시 몰래 들어와요. 그러더니 원장님 저 광대뼈 수술도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그때도 이제 차트 보니까 광대뼈 수술 같이 하는 것도 더 추천된다고 써 있는데 이제 환자가 선택을 안 했던 거거든요. 환자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알까봐. 엄마는 돌출입 수술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직장에서 이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그걸로 광대뼈 수술도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간호를 해주시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또는 다음날 광대뼈 수술까지 엄마 말 안 듣고 한 거를 엄마가 알면 어떡하죠? 그걸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몰래 하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도 속일 수 있는 수술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출입 수술 직후의 사진 보셨을 텐데 다음 날인데 많이 안 부었잖아요. 입이 예뻐진 걸 바로 알 수 있죠. 광대뼈 수술도 돌출입 수술만큼이나 별로 안 붓습니다. 수술하고 나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입이 너무 이만큼 튀어나왔던 입이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지 귀 앞에 여기 상처가 좀 있는지 광대가 들어갔는지를 잘 분간을 못 하세요. 그리고 광대뼈가 이제 아주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변화가 확 느껴지겠지만 어느 정도 튀어나온 사람은 돌출입을 넣으면서 광대뼈 수술을 같이 넣었을 때는 광대뼈가 수술 전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돌출입 수술과 광대뼈 수술을 같이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광대뼈 수술까지 한 티가 안 나고 엄마도 속일 수 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광대뼈 수술 저 환자는 같이 해야 예쁠 것 같은데 지금 봐도 광대뼈가 넓은데 큰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안 하겠다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바뀔까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삑이에요. 삑. 완전 오답. 돌출입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뼈 한다고 더 바뀌지도 않아요. 바뀌는 정도로 보면 돌출입이 그 사람을 몰라보게 할 만큼 90%를 바꾸는 거고 광대뼈가 좀 컸던 게 들어가는 거는 10%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 10%가 남아있으면 입이 들어가고 나면 그 10%가 더 커 보이게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피를 인디안 플랩으로 두피를 절개하는 광대뼈 수술 물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고정식 퀵 광대뼈 수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수술은 안 하고 있고 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고정을 안 하는 건 확실하고 이제 인프랙처라고 그러는데 이제 광대뼈의 이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절골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서 뚝 소리가 나게 밀어 넣어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고정을 하지 않는 비고정식 퀵광대뼈 수술을 하고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저는 두피 절개 좀 제가 하는 수술보다 더 좀 오버되는 수술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수술보다 더 심플하지만 효과가 보장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퀵광대 이 두 가지 다 전 하지 않고 그냥 노멀한 볼처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스탠다드하고 오소독스한 그런 수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광대뼈 수술은 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광대뼈 수술을 웬만큼 잘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다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회에 가보면 광대뼈의 절골 방향이라든지 어디서 절골을 하냐, 어느 방향으로 절골을 하냐, 베벨링을 하느냐, 이런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합니다. 광대뼈는 그렇게 무서운 수술이 아닙니다. 많이 붓는 수술도 아니고 유럽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가족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전날 밤에 밤새도록 비행기 추락사고 구글링 해가지고 계속 보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 괴담이 나한테 생기지 않으려면 안전하고 경험이 많고 숙련된 또 합병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출입 수술과 같이 하는 동시에 하는 수술 중에서 광대뼈 수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돌출입뿐만 아니라 내가 광대가 크다, 사각턱이 크다, 이런 얼굴뼈 윤곽선의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